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공부하겠습니다. 글의 끝문단입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그랬으니까 이 글은 최한기의 인체관을 다룬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최한기는 19세기 중엽을 살았던 분인데요. 매우 부유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충무로 일가 명동 신세계에서 한국은행 그런 부근에 여러 채의 집을 짓고 노비 24명을 거느리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절친입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최한계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최한계의 인체관을 다룬 글인데 결국 사상사, 과학사를 다룬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정약용과 최한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중국 고전 경서에 주석을 달면서 자기 견해를 쓴 그런 조선시대의 유학자들 모두가 그랬듯이 그와 같은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최한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기 글쓰기,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최한기는 과학적 문명사회를 지향하면서 실학과 개화 사상을 이어준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양의 학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큰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주어네요. 천문, 지리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그러니까 천문, 지리지식의 영향력은 컸고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작았다 이 말이죠. 주어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주어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학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19세기 조선의 의학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미미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산문단에 나옵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누가 논평을 남겼을까요? 이익과 최한기 선생이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샬 선교사입니다. 시언역을 만들었습니다. 시언역은 음력입니다. 아담샬이 쓴 주제 군증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찾아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 군증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뒤에 기계론적 인체관을 담은 사람이 나오겠네요.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즉 감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즉 감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이게 바로 전통적, 즉 주자학의 주장이거든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그러니까 지각은 심장이 주관한다. 이거죠. 이익은 실학자였는데요. 실학도 주자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익은 동시에 실학자이면서 주자학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심주지각설을 고수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글은 이양 대립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양 대립은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7세기 아담샤라고 18세기 이익하고 이양 대립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운동과 지각이 이양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세기 아담샬은 운동은 뇌가 주관하고 지각도 뇌가 주관한다라고 두 가지 모두 뇌가 주관한다고 말했고요. 18세기 이익 선생은 운동은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은 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이 주관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왜 두드러지지 않았는지 그 뒤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고요. 의원들, 즉 의사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도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사실 서양 의학은 파스테르가 1885년에 광견병을 치유하고요. 백신으로 전염병에서 인류를 해방하기 이전에는 수술에 의존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체 해부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그게 작용했고요.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있었기 때문에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그래서 이제부터 최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익은 아담 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아담 샬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익은 최한기는 홉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홉슨의 책. 최한기는 부자였는데 책을 너무 사서 궁핍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를 접한 후에, 그러니까 접했다 이 말은 최한기가 홉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 그러니까 이익이나 정약용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차원이라 하면 앞에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각, 다른 말로 감각은 심장이 주관한다 그랬죠. 그것은 도덕적 차원입니다. 달리 그는, 최한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한기는 지각, 즉 감각은 심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관한다 라고 말하겠네요.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러니까 최한기의 인체관은 몸기계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이게 바로 산문단에서 말한 기계론적 인체관의 뜻이네요. 이러한 최한기의 생각은 전체의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여러분 여기에 더 분명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그랬으니까 더는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인 개념입니다.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 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여러분 그 글의 뒤에 나오는데요. 최한기의 신기는요. 물질이면서 동시에 정신입니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A의 원인이 B고 B의 원인이 C고 C의 원인이 D고 이렇게 무한소급 되겠죠. 이것이 무한소급인데요. 이것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여러분 야만이 나오면요. 필요 조건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한소급은 왜 생기나요? 기계적 운동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초 원인을 상정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해결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그랬죠. 최한기는요. 운동하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없다 이렇게 보았던 거거든요. 최한기는 니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한기의 절친이 김정호라고 했죠. 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의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19세기에 홉스는 운동의 최초 원인은 창조주라고 보았고요. 최한기는요. 운동의 최초 원인은 신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익과 홉슨 그리고 또는 이익과 최한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또 홉슨과 최한기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뇌가 주관한다라고 범주가 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최한기는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홉슨의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심은 그 다음 문단이 6문단에 보면요. 신기의 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기가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심주 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번 보시면요. 19세기의 홉스는요. 운동과 지각 모두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던 거고요. 최한기는 운동은 뇌가 주관하는 것이고 지각은 여기서
심이 주관한다고 그랬죠. 심이 주관한다. 그런데 다음 문단에 보면 이 심은 신기의 심이니까 결국은 지각은 신기가 주관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6문단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심주지각설이 여기 심이 나오네요.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랬죠. 심장, 즉 이익은 기관으로 보았던 거거든요. 심장으로 심을 보았는데요. 그는 최한기는 이 심을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신기가 중요한 거죠.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여러분 인체 기관이 아니다 그랬죠. 이익은 기관으로 보았지만 기관이 아닙니다. 몸을 구성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신기는 몸을 구성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물질인 거는. 근데 동시에 사유,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물질이면서 정신인 것이 신기죠. 몸을 구성하면서 사유할 수 있으니까 신기는 물질이면서 정신입니다. 다시 보면 구성하면서 고정된 형체가 없이, 여기서 형체가 없이는 앞에 고정된이란 말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신기의 심이다. 뭐가 아니라요? 기관이 아니고 신기의 심이다라는 거죠. 중심이 신기다라는 거예요.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라는 얘기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고정된 형체는 없는데,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 즉 감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작용을 통한 지각 활동, 이게 경험이죠.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심신이론론이네요. 최한기는.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각 내용은 다른 말로 기관이죠.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조정하고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적응합니까? 신기가 뭘 조정한다고요? 기관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작용에 신기가 적응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신기와 기관이 상호작용하는 거네요. 인체를, 몸을 신기와 기관으로 나누었을 때 신기는 형체가 없는 것이고 기관은 형체가 있는 것인데 이 신기와 기관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 말은 결국 신체와 정신은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한기의 심신이론론,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 그러니까 기관과 신기가 상호작용하여 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분, 세계는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된다. 이게 바로 심신이원론이죠. 그거는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5번 문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요즘 출제자들이 최한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글은 최한기의 인체관을 다뤘습니다.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덮어놓고 믿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과학사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과학사는 자연과학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글은 조선 인체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 철학은요, 과학의 개념, 전제, 방법을 규정하고 그 위치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분석 철학은 기호나 언어의 분석을 통해 인식의 참과 거짓 또는 그 의미를 비판하려는 학문입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그랬죠. 여러분, 분화는요, 특수화, 전문화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이게 분화하는 겁니다. 이 글은 분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을, 그렇죠? 서양과 대조가 아니고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 없습니다. 열거하여 역사적 시각에서 비판을 말한 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가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이 아니고요. 변화되는 견해를 여러분 절충이라는 것은 조절하는 것을 절충한다고 하죠. 절충이 없네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4번,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가 아니고 일방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인 건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우리 제시문에 보면요. 더 분명해져서 그랬거든요. 더라는 것은요.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인 어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접하고 나서 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 샬은요. 지각은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죠. 그에 반해서 이익은 지각은 심장이 주관한다고 보았습니다. 맞고요. 3번. 이익과 홉스는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여러분, 신체의 동작은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비교하는 거 주의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익과 홉스는 공통적으로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습니다. 4번.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여러분, 아담 샬은요, 이러한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한 게 아니라 중세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네요. 5번에 주제 군진과 전체 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 샬의 주제 군징에는 중세 기독교 이론, 그리고 홉슨의 전체 신론에는요, 창조주를 전제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네요.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유는 3문단에 나오죠. 1번,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당대 의원들이, 이번은 한의사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죠. 왜요? 무관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체 해부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5번,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계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한계의 견해입니다. 기억,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거기는 심장이죠. 심장을 말한 사람은 이익이니까 아니고요. 니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그랬죠. 통한다는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라는 말이겠죠.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 뒤에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통하여는 하나로 통합되어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육문단을 보시면요. 최한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했으니까 니은이 바로 최한계의 견해죠. 그 다음에 디귿은 마찬가지로 육문단을 보시면요.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문단에서요. 최한기는 신기와 기관이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각작용, 그러니까 기관의 지각작용에 신기가 익숙해져서 다른 말로 제시문의 육문단에서는 적응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한계의 견해 맞습니다. 리을,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윗글하고 보기를 비교하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반면이니까 정신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틀리라고 평가원은 바꾸어 썼습니다.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썼거든요. 여러분은 뭐로 이해됩니까?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여기에 지금 정신이 깃든 곳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에서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정신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이 모순된 내용이죠.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데카르트는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사실은 데카르트는요. 정신이 물질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더 우월하게 본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이 정신을 강조한 데카르트를 이 이성중심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이 이성중심주의는 진선미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게 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즉 진선미를 우열의 관계로 보고 진중심의 사상을 데카르트는 전개했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에 비해 칸트는 진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과학, 선은 종교, 다른 말로 공감 능력입니다. 미는 예술, 다른 말로 다양한 것의 어떤 동일성 이런 뜻이겠는데요. 이러한 진선미의 조화와 균형을 말했습니다.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육문단을 보시면요. 신기는 정신이면서 동시에 인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최한기가요. 그러니까 신기는 정신이면서 동시에 인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니까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죠. 맞습니다. 2번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고 최한기는요. 육문단에서요. 신기는 스스로 사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아닌 거거든요. 신기는 스스로 사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한기의 신기는요. 공간을 차지하지만 형체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선제예요.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여러분 육문단을 보면요. 신기가 인체를 구성하고 신기가 기관, 여기에 감각기관과 상호작용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이면서 물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유한다. 다른 말로 사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신기가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이니까 사고가 감각기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죠. 맞습니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여러분 사문단에서요. 상정해야만 그랬죠. 여러분 야만이 붙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한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문단에서요. 해결하려면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초 원인을 상정하는 것은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가능세계에서 양상을 다뤘죠. 그 양상과 관련됩니다. 항상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6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입되기, 들어오기 2번 제시하였다, 드러내었다 3번 전파하기, 퍼뜨리기 4번 수록된, 실린 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5번 맹신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이런 뜻이죠. 가리다는 여러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는
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의 가리다는 문맥적 의미가 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위에 맹신하다는 주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래에 가리다는 주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서로 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